안녕하세요. 예산론 오늘 수업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소 좀 빼먹은 게 있는 것 같아서 앞에 첫 번째 영상은 지난주의 것을 잠깐 복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세요. 자, 135쪽입니다. 135쪽에 품목별 예산의 장단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자, 품목별 예산의 장점은 일단 우리가 가계부를 쓰는 거하고 원리가 같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어디에 뭐를 썼고 얼마를 썼고 이거를 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계산이 편리하고, 자, 책임이라고 여기 얘기하죠. 회계 책임의 명확하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통제 지향적 예산이라는 의미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다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장점에 그냥 반대, 바로 대칭에 해당되는 얘기들. 자, 통제 지향적이다 보니까 신축성이 제약된다. 자, 꼭 이 부분에는 요만큼만 써야 된다. 이런 신축성의 제약. 자, 그리고 전체적인 정부 활동에 파악이 좀 어렵다. 야, 이렇게 품목별로 돈을 써서 무엇을 하려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정책의 우선순위. 야, 이거 인건비, 물건비, 뭐 재료비, 이건 알겠어.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자, 뭐를 먼저 할 것이고 어떤 정책을 나중에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걸 알기가 어렵다. 뭐 이런 정도의 단점을 이해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표만 제가 좀 집중적으로 골라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138쪽입니다. 138쪽에 맨 아래줄이요.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단점인데 정부 활동을 파악하기가 좋다. 자, 단가 곱하기 뭐 인원은 얼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청소를 하기 위해서 소방, 경찰, 국방, 뭐 예를 들어서요. 자, 그리고 공원을 만드는데 보통 공원 하나를 만드는데 땅값이 그렇게 안 비싸다고 하면은 한 3억에서 5억 정도가 들어가요. 서울 얘기는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고, 그냥 이렇게 여기에 그 공원을 하나 만들고 옆에 다른 곳에 이렇게 주변에 뭐 건물을 좀 개발하겠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공원을 하나 만드는데 한 3에서 5억 정도 듭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보도블럭이라고 하죠. 블럭을 이렇게 쭉 펼쳐서 깔끔하게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나무도 좀 심고 꽃도 심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 충분히 듭니다. 자, 그래서 공원을 짓는다 또는 놀이터를 짓는다. 놀이터를 좀 예쁘게 지으려고 그러면 돈이 좀 더 들어가요. 이게 미끄럼틀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 놀이터를 짓는다. 예를 들어서요. 공원을 짓는다. 그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 재료, 뭐 팔각정 같은 거, 이거는 얼마냐? 제가 알기로는 한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팔각정 짓고 아기들 이제 미끄럼틀 타는 거, 미끄럼틀을 좀 좋은 걸 하자. 그럼 단가가 더 올라가요. 자, 이런 식으로 정부의 활동을 파악하기가 쉽다는 거. 그리고 자, 왜 이 돈이 이렇게 들었냐를 판단하기가 좋다. 즉 예산을 심의하기가 좋다. 자, 그리고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기가 용이하다. 작년에 이만큼 들었으니 올해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거요. 자, 뭐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이제 부탁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 어떤 공공시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는 얘기를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획서를 이제 제가 좀 적어드린 일이 있는데, 뭐 또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행히 저희 집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여기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세워달라는 얘기구나. 그러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그 지점 근처에 뭐 어르신들이 많고 대체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게 주민의 어떤 행정의 민주성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 거로 좀 판단을 했어요. 다만 엘리베이터를 세우는 구간이 약간 난이도가 높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제 우리가 건물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엘리베이터인데, 그게 그런 엘리베이터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 공사 단가가 더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이제 2억에서 3억 정도로 판단을 했어요. 난이도가 높다는 걸 계산해서요. 자,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여기에 얼마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좋다. 다만 단점. 자, 업무 측정 단위를 산정하여 곤란하다. 자, 특히 공공 영역에서는 저 사람의 활동, 저 공무원의 활동 하나가 저걸 얼마로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 공무원이
어차피 돈을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자 봉고차 같은 거 하나 타고 자기 지역을 돌면서 어려운 사람들 김치도 나눠주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김치도 나눠주고 뭐 음식도 배달해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산정하지? 물론 뭐 자동차로 돈다고 하면은 그나마 산정이 가능하죠. 근데 다소 애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로 올라가지 못하는 동네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자, 들고 올라가야 되죠. 들고 올라가야 된다. 특히 산 위에 이렇게 좀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단위원가 계산이 곤란하다. 야, 이 업무의 한 단위를 얼마로 측정해야 될 것인가? 그게 좀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1쪽에 위에 표입니다. 계획예산제도의 장단점인데 장점은 이거죠. 의사결정이 일어나. 자, 이건 간단합니다. 자, 앞으로 3년도, 5개년도 앞에, 5년 앞의 미래까지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해야 될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과 예산을 연계한다. 올해는 얼마, 내년에 얼마, 내후년도 얼마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환경 변화에 좀 적응할 수가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아무래도 5개년 동안 얼마를 쓸지를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내년에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올해 돈을 덜 쓰든지 더 쓰든지 뭐 내후년에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올해 어떻게 할지 더 할지 이런 것들을 전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한계는 이런 겁니다. 단점인데 자, 이거는 계획예산제도는 결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자, 우리가 관료제라는 그 피라미드 선에서 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권한이 집중된다. 그리고 정부의 목표가 이렇게 계속 내려오면서 계속 쪼개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한계가 있다는 것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43쪽에 연기준 예산제도인데 자, 이거는 뭐 지금 쓰이진 않지만 뭐 그래도 얘기는 드릴게요. 자, 장점 합리적 배분과 참여의 확대 뭐 이런 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기업에서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모아보자. 그런 게 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로 따진다면 자, 완전히 모든 게 다 장착되어 있는 이른바 풀 옵션으로 냈을 때 중간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이 세 가지의 패키지를 놓고 이제 논의를 해볼 수가 있죠. 야,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모든 걸 장착된 차원에서 낼 필요는 없잖아. 맞는 말이죠. 그런데 또 그런 걸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풀옵션,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뭐 본인이 나중에 뭐 알아서 한다니까 우리는 기본만 만들어서 차를 내자. 이게 이제 패키지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야, 우리 차의 풀옵션이 야, 이렇게 만들 바에야 차라리 다른 상위권에 있는 차에 제일 그냥 기본하고 똑같은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결정까지도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과중하다. 그리고 우선순위 결정이 곤란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연기준 예산제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쯤 실험적으로 해볼 만한 그리고 고도의 합리성 우리가 고도의 합리성이라는 말은 야, 이런 옵션을 가지고 이런 패키지를 만들었을 때 이 패키지가 얼마를 벌어올 것이고 이건 얼마가 팔릴 것이고 이거는 몇 대가 팔릴 거 이 정도의 예측이 돼야 돼요. 사실은요. 그래야만 뭐 얼마 전에 우리가 로켓을 이제 발사한 것도 있지만 야, 이거는 실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막상 궤도로 올라갈 때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빼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옵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풀옵션으로 가야 될까? 자, 풀옵션으로 갔을 때 무게. 야, 그럼 무거워. 안 돼.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모르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알 수가 없지만 야, 이거는 중량이 약간이라도 무거우면 올라가다가 궤도에서 이탈한다. 아니면 폭발할 수도 있다. 그래, 야, 그럼 이 중량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거기서부터가 고민이죠. 자, 그 다음에 크기. 야, 이거는 지름은 얼마로 하고 뭐 높이는 얼마로 하고 야, 그거 너무 높아. 그러면은 가다가 기울어져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요. 자,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야, 이번에는 우리가 뭐 탐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통신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옵션을 좀 다르게 잡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연기준 예산제도는 좀 실험적인 성격에서는 상당히 쓰임이 있을 거라고 보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 정부보다는 기업에서 가능성이 높아요. 이 예산제도는요.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휴대전화 같은 걸 생각하시면 버전이 좀 다르잖아요. 같은 시리즈라도 버전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은 큰 이해가 안 될 것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